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이명은 살면서 한 번쯤은 누구나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귀에서 갑자기 삐 하는 소리가 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 소리가 하루 종일 계속 들리거나 일주일에 여러 번 반복되거나 삐 소리뿐만 아니라 매미 소리, 기차 소리, 바람 소리, 엔진 소리처럼 누구는 또 폭포 소리처럼 다양하게 들린다든지 또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로 크게 들린다면 이때는 단순한 이명 현상이 아닌 병적인 이명으로 보게 되죠. 이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 박동 소리나 턱관절 움직임 같은 소리에 귀가 크게 울려 들리는 경우를 객관적 이명. 근데 이 객관적 이명은 사실상 굉장히 드물죠. 근데 외부 소리는 없는데 본인만 소리를 느끼는 경우 주관적 이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명은 이 주관적 이명에 해당하고요. 난청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난청과 함께 발생하는 이명의 예후가 더 좋지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임상에서 보면 365일 24시간 지속되는 이명이 가장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한테 오셨을 때 설명을 드리고 조금이라도 치료에 반응이 있으면 어쩔 때는 악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치료에 반응이 있으면 그것은 좋은 신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어떤 분들은 5년 됐다 10년 됐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여러 군데 의료기관을 3차 기관만 해도 4군데 5군데 이상 다니고 유명하다는 의사선생님들은 다 만나봤다는 분들도 저희 한의원에 오십니다. 그런데 치료에 반응이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맞는 의료인을 만나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이명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명이 나타나기 전에 몸에서 보내는 이명의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부분 난청에서 시작됩니다. 반드시 동반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오래전에는 이제 공사장 소음이나 기계 소리처럼 큰 소음에 오래 노출되어 생기는 소음성 난청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조선소 그 닫혀있는 쇠로 만든 배 안에서 망치질을 한다든지 용접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죠. 이분들 예전에는 이 귀마개, 이어플러그도 사실 사용하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어플러그도 하고 크게 귀마개도 하고 해서 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지금도 그런 데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요즘은 그런 분들 이외에도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최근에는 60, 70대 뿐만 아니라 30, 40대에도 이명난청을 호소하는 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예전처럼 아주 큰 소음 때문이라기보다는 혈액순환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상적인 소음에도 청각이 쉽게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폰이나 헤드폰 사용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이명은 처음부터 양쪽 귀에 동시에 나타나기보다는 한쪽 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이명이 있는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귀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청각세포가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난청이 진행되면서 이명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명의 근본 원인은 단순히 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목 주변의 긴장과 전신의 혈액순환 저하 그리고 귀로 가는 혈류의 흐름이 막히는 문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목과 혈액순환 상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명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명 환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전조 증상을 전조 증상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면요. 공통적인 신호들이 있죠. 뒷목이 자주 뻐근하다든지 이유 없는 두통이 있다든지 베개가 유난히 갑자기 불편해졌다. 또 목이 항상 긴장돼 있다. 잠을 깊이 못 잔다. 스트레스가 심했다. 모두가 또 면역을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들이죠. 이런 증상들을 참고 넘기다가 그냥 강한 스트레스, 갱년기 과로 같은 요인이 엎친 데 덮치면 이명이 한 번에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전조 증상들이 이명으로 발전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들을 살펴보면요. 모든 목 불편이나 두통이 이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컨디션이 나쁠 때 귀에서 삐 소리가 잘 났던 분들,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또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분, 가족 중에 이명난청으로 고생한 분이 있는 경우, 또 소변을 자주 보거나 신장이 약하다고 느끼는 분, 이런 분들은 신허이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속신, 귀는 신장 콩팥에 속하기 때문에 콩팥이 약한 분들 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명난청, 이롱 이런 것들이 오기가 쉽죠. 그다음 근육량이 적고 몸이 마른 체형, 이런 분들은 뭐 기허, 혈허 한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도 이명으로 될 가능성이 많고, 소화가 약하고 가스 잘 차는 분, 이런 분들은 소화기의 어떤 기능의 저하, 기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허, 혈허, 신허 이런 원인들을 이명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신 근육이 줄어들면 이 고막을 지지하는 근육들도 약해져서요, 귀 울림이나 바람 소리 같은 이명이 쉽게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이명은 흔히 난치병이나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우리 영상에 댓글로 그 포기를 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나 10년 됐는데 안 난다, 5년 됐는데 안 난다. 근데 저는 거기다 다 댓글을 달죠. 이명으로 치료받고 좋아지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실제니까 그래요. 희망 고문이 절대 아닙니다. 본인하고 잘 맞는 치료법을 실천하시고 생활습관 개선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 낫는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명 치료가 녹록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찾고 그 원인에 맞게 접근하면 호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이명을 단순히 귀의 문제로만 보면 치료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명은 난청과 함께 일어나고요. 그 난청의 배경에는 목의 긴장, 혈액순환의 저하, 혈액의 부족, 혈허, 기허, 신허 이런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목 주변이 붓고 혈류가 막히면 귀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그 결과 이명뿐 아니라 난청, 귀 먹먹함, 어지럼증 같은 증상까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목의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 상태를 개선해 주면요, 귀로 가는 혈류가 회복되면서 이명이 약해지고 동시에 청력 저하나 먹먹함, 어지럼증들이 함께 좋아지는 경우를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명은 이제 무조건 참아야 하는 병이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 상태를 바로잡았을 때 충분히 변화가 가능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명을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조용한 곳에서 이명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니까 라디오나 백색 소음기를 이용해서 적당한 배경 소음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명상, 심호흡 등 이완 테라피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이명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숙면을 취하는 수면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침실의 시계소리 등을 줄여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즘은 이 무소음 시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소음 시계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예 시계를 다 치우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우유라든지 녹황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그리고 견과류, 수박, 감자 등이 포함된 음식들을 섭취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 마사지와 지압을 예전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문청궁 청회혈을 한 번에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귀 앞에 볼록 나온 것을 이주, 진주 같다고 해서 이주라고 하는데, 구슬주자 그 앞에 폭 들어간 면이 있어요. 거기를 이 검지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다 뗐다, 살짝 눌렀다 뗐다, 이걸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귀 뒤에 이제 그 완골이라고 톡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 그 밑으로 폭 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풍지혈이라고 하는데, 풍지혈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풍지혈을 지지해주고 목을 뒤로 젖히면 많이 넘어갑니다. 지지하지 않았을 때 비해서 훨씬 많이 넘어가요. 지지했을 때 이렇게 해서 목 운동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귓바퀴의 위를 잡고 위로, 그 다음에 귓바퀴의 뒤를 잡고 뒤로, 귓바퀴의 아래를 잡고 아래로 이렇게 당겨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손을 따뜻하게 비벼서 귀를 살짝 덮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귀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으로요,
몸 끝부분에 혈관을 확정시켜서 전신, 특히 귀로 가는 혈액순환까지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족욕이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이명 완화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목 스트레칭은 방법보다 빈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휙휙휙 돌리지 마시고 천천히, 그리고 모든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는 것이 좋죠. 360도 돌리고 또 반대로 돌리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풍지열 잡고 뒤로 올리고, 또 한 번은 양 엄지로 턱을 올려주는 스트레칭 해주고, 이런 목 주변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저희가 이게 스트레칭을 해줄 때 15분 간격 1시간에 4번 하라고 권해 드리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잘 하지는 못하죠. 근데 매 20분, 못해도 3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전후 좌우로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드리면요, 이 이명호는 어느 날 갑자기 귀에서 나는 소리로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그 전부터 몸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전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뒷목이 자주 뻐근하거나 이유 없이 두통 생기고, 잠을 깊이 못 자거나 스트레스가 계속되던 분들, 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마다 귀에서 삐 소리가 났던 경험이 있다면 이미 이명의 준비 단계에 들어선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쪽 귀부터 이명이 시작됐다면 그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목과 귀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명은 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의 긴장과 혈류저와 전신순환이 함께 흔들리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소음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목 스트레칭, 족욕, 수면과 운동처럼 혈액순환을 살리는 생활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이명호 난청, 먹먹함, 어지럼증까지 동시에 좋아지는 경우를 실제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명은 무조건 참아야 할 병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바로잡았을 때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신호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